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최후의 대출 규제 드디어 나온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의 부동산 과열 대응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만 보이면은 바로 대출 규제와 조세 규제, 규제 지역 확대 방안을 총망라한 종합부동산 대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보다 더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나타나지만 그런 종합부동산 대책 같은 건 안 보이고요. 금리 인상이나 대출 총량 규제, 분양 공급 확대 신호 등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책들은 효과가 좀 느리게 나타나는 정책이다 말씀을 드렸죠. 자, 앞으로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대응 방안이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통화정책과 거시건정성 정책 담당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주랑은행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완화에 함께 노력하겠다. 한마디로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과도하게 대출받아서 집 사는 흐름을 끊어놓겠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리고 대출 규제는 대출은 막으면서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모두가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금리 인상 한 번에 안 그칠 거라고 언급을 했고요.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금리 인상 적극 지지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금융연구기관들도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부분을 어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8월 26일 날 기준금리 올렸잖아요. 자, 이거 올리고 나서 주택가격이 좀 떨어졌나요? 가계부채 좀 줄어들었나요? 아니죠. 더 오르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기준금리 인상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거는 이 높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자, 3개월마다 한 번씩 올리는 것도 지금 부족하다 느낄 정도다. 그래서 10월 달에 금리 인상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10월 달 정도는 올려야 그래도 0.5%포인트가 바뀌게 될 것이고 이것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면서 지금 과도하게 믿고 있는 저금리의 장기화에 대한 믿음을 깰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부채 증가세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보는 거죠. 특히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은요, 가계부채 문제를 정말로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 초부터 가계부채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 금리 인상도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권에서는 앞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될 건데 무엇이 강화될까? 몇 가지 후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DSR 확대 일정 재검토. 올해 7월 1일부터 DSR 규제가 강화됐잖아요. 그것이 내년 7월 1일까지 추가적으로 강화가 되는데 그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 두 번째, 이 DSR 확대 방안에서 이제 이 금융권은 내년으로 미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다. 게다가 지금 이 금융권의 기타 대출, 신용대출이 워낙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규제 강화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청약 받으시는 분들 이거 신용대출 빨리 받아 놓으세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성역이라 불렸던 전세대출 규제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무주택자를 포함한 전세대출 규제를 검토 중인 것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채 억제책을 추석 이후에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무주택자 전세대출 규제까지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자, 과거 종합부동산 대책에서는요, 전세대출 규제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2, 16 부동산 대책에서는 9억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한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전세대출 회수가 들어가고요, 대출 신규 취급도 중단이 됐습니다. 자,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왜?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컨트롤 안 하다 보니까 9억 이하의 풍선 효과가 부네. 그래서 9억 이하 주택도 컨트롤하기 시작한 게 바로 6.17 부동산 대책입니다.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에 시가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전세대출 규제는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태클을 걸었던 부분이 한마디로 나는 전세 살면서 갭투자하지 말라는 뜻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나올 조치는 가만히 있는 무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집 살려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을 때려잡아야지 왜 가만히 있는 전세 세입자를 건드느냐?
그 이유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현황이라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8일까지의 전세자금 대출이 얼마나 늘어났나 봤더니 전체적으로 4.1% 증가했다고 합니다. 473조에서 493조로 늘어난 건데 전세자금 대출은 무려 14%나 늘어났대요. 그럼 늘어난 증가폭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1월부터 8월까지 증가한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19.6조 원인데 1월부터 8월까지 증가한 5대 은행 전세대출이 14조 8천억 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의 75.5%가 전세자금 대출이 차지하네. 한마디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하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 증가한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났을까요? 뭐 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전세금 자체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매년 계속해서 신기록 갱신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전세금 급증하는 거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보는 시각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낮아진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고가 전세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는 거죠. 저희가 예전부터 강조드렸어요. 전세 가격은요, 입주 물량과 기준금리에서 결정이 된다고요. 자, 코로나19 이전에 3% 초반 수준이었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코로나19 직후에 2.04%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전세자금 대출 5억을 받아요. 한 달 이자가 133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2.1%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월 이자가 85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억 있는, 3억 있는 사람들이 월 85만 원만 내면은 7억짜리 아파트, 8억짜리 아파트 전세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0.5%의 초저금리에 수요가 폭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요, 자, 1억만 마련하고 나서 5억 신용대출 받아서 아파트 삐까뻔쩍한 신축 아파트 전셋집을 구하게 됩니다. 왜? 5억 대출 받는 거 이자가 극히 낮기 때문에. 자, 과거 지금 40대 분들 50대 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땡이가 커져 있어요.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를 거주하는 게 월세나 반전세 거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수요만 폭증시켰을까요? 기준금리가? 공급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임대인 대부분 이거 받아서 재금에 넣고 이자 받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예금금리가 0.7, 0.81이래요. 예금 안 맡기죠. 당연히 반전세로 돌리겠죠. 매물은 크게 감소하는데 수요는 폭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세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이에요. 그래서 매매나 전세 부동산 시장은요, 정부의 뭐 행정적인 조치나 규제 때문에 그렇게 좌지우지할 정도로 단순한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유동성 환경, 금리 환경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린 거예요. 자, 문제는 전세가 급등은 매매 가격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일단 전세 가격이 크게 치솟았어요.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나니까 당연히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이 가격이 혹시 나갈까 했는데 귀신같이 나가요. 그러면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갭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하나, 전세 가격 급등은요, 실수요 증가를 부르게 돼요. 높아진 전세 가격이 매매 수요를 매매 가격이 싸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낮아진 갭 금액이 투자자를 유입시킨다는 겁니다. 10억짜리 아파트 전세 가격이 5억이어서 5억 갭 투자 금액이 들어갔었는데 10억짜리 아파트 전세 가격이 7억이네, 3억만 있으면 되네, 투자자들이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자하고 투자 수요 유입에 따른 매매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급격히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는요, 전셋값이 붕괴될 수 있고 매매가 가격까지 같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끌어올렸던 전세가 오히려 하락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쇼킹 부동산이 예상하는 전세대출 규제 방안은요, 첫 번째, 사적 보증의 한도 축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서가 있어야 돼요.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아마 2억 이하 금액은 공적보증이라 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거 많이 쓸 겁니다. 그 이상 부분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게 최대 5억까지 보증을 해주네. 자, 그래서 이 5억 보증해주는 것이, 그럼 2억 있는 사람이 5억 받아서 7억 전세를 구하다 보니까 전세값 불안, 매매값 불안, 게다가 지속적인 상승세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네. 이것을 때려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대출 중심으로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5억 받은 사람을 깎아버리면 그 사람 주거 불안이 생기니까 야, 앞으로 전세 구할 때 이렇게 많은 대출을 받는 사람을 줄일 것이다. 5억에서 한 3, 4억 수준으로 낮추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DSR 한도 계산에서 전세 자금 대출이 제외가 되거든요. 그것을 포함시킬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안보다는 첫 번째 안이 시장에 더 큰 효과를 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야, 5억 전세자금 대출 받는 사람까지 서민 실수요자라고 보호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여론도 꽤 있거든요. 자, 한국 부동산 시장이 큰 폭이 하락은 대부분 역전세 대란이 동반이 됐습니다. 이 역전세 대란이 일어날 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쇼킹 부동산 서적에서 이 역전세 대란의 공통점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 역전세 대란 시기도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전세 대란은 수요자한테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한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